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번째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망의 두 번. 벌써 두 번째야. 두 번째 책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책은 바로 기대돼.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입니다. 부자가 됐다고요? 아, 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 저거 알아. 그리고 저거 우리 아이가 많이 읽었던 책인데 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에 대해서 그리고 준호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 아니, 정말 아직 안 읽었고 네. 그리고 이제 택수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저 아마 집에 가는 길에 책을 주문해서 읽지 않을까 하네요. 기대됩니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 카메라로 바라보는 저 많은 분들 입장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컨셉 10줄 요약. 좋아요. 요약. 지금 10줄 요약은 제가 바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나는 읽어줬는데. 정말. 제가 이것도 멋있는데요. 10줄 요약은 선생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에 10줄 요약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맞아 저랬었지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내용을 통해서 가장 꼭 여러분들과 안내드리고 싶은 점은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일까요? 어른을 위한 책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정답. 좋습니다. 이게 또,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 도서나 경제 관련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 경제 교육에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 경제교육 학교에서 좀 그쵸?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경제를 알려주기가 어떤 특정 교과내에서 안내주긴 더더욱이나 쉽지 않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건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안 읽어보셨다고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 안 된다. 기대감이 사실은 제목 듣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보자마자 생기는 기대감이 많이 드는 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부자를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부자. 나한테 부자란 어떤 의미인가. 책에서도 어떤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을 나중에 이제 소개하는 관련된 흐름이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부자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보통 애들은 저축 그렇죠. 투자라고 하진 않겠잖아요. 맞아. 좋은 조건이야.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책 내용 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자면 여기 안에는 크게 수익을 벌어낼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주는데 이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제 식대로 표현을 좀 드리자면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이라는 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영어 나왔어. 아까 영어 공부한다며. 그 영어 어렵다 했잖아요. 그래도. 액티브 인컴은 뭐냐면 순수 노동 가치로 생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들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말해요. 책 주인공 키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막 개 이름이 나와요. 그 개 이름이 머니예요. 머니. 머니. 이거 머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돼 있는 대상을 이제 이름화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 키라가 강아지를 키우는 일들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이웃집 어떤 노부부의 강아지를 맡아서 그 수익을 얻는 것 이런 게 바로 액티브 인컴이에요.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
근데 뒤쪽 파트로 가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투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과 노력과 상황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벌어지는 상황들 이런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식 같은 경우죠. 만약에 준호 쌤이 티처 프렌드 주식을 샀어. 물론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샀어요. 샀어. 샀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이걸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다음날 이게 15,000원이 됐어. 와. 다들 눈 돌아가겠는데. 네, 다 사지 그러면 다. 이런 수익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한지. 근데 여쭤볼게요. 준호 쌤한테 돈은 왜 필요하죠? 우선 돈이 필요한 이유. 우선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아, 쌀 그렇지. 사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좋아요. 그럼 돈으로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배우. 네. 맞아. 막- 거기 키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음. 그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으면 배움에 대한 여전히 그 돈이 되게 필요한데 키란의 가정은 상당히 좀 경제적 자유가 없는 너무나 힘든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한지를 먼저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10가지 리스트업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10가지를 쓰고 그 10가지 중에서 정말 더 하고 싶은 3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쓰고 책상이든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소원 앨범이나 소원 상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소원 상자, 소원 앨범에 방금 말씀하신 저축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돈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스크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걸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이 과정들이 사실 책 내용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또 다른 자아를 성장시키는 내가 또 다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읽어보고 싶은 게 저는 IMF를 거쳐온 IMF? IMF. 영어 공부한다면서? IMF. 네. 국제 그래서 뭐랄까요?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그쵸.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누군가의 빚을 계속 이제 그 얘기도 갚고, 나와요. 여기 네. 빚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함부로 돈을 이야기를 교사로서 또 이제 부모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제 교사가 부자 돼야 돼, 뭐 돈 많이 모아야 돼 말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좀 부모이긴 하지만 있는 돈을 어떻게 좀 이제 쓰느냐 이쪽에 좀 이제 더 공을 들이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좀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보통은 지금 방금 2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소득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입에 관련된 부분들 내가 과연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지출 어떤 지출들을 하는 게 현명한 소비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꼭 자녀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한 것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인들이 봤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태인의 가정처럼 유태인들의 가정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성인식이 되거나 혹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어떤 일을 한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각 가정들이 엄청난 돈을 줘요. 아 그래요? 네, 그 돈을 돈을 줘요.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매일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 돈을 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그냥 단순 부자가 되는 여기서 말하는 단순 부자라는 건 어떤 물질적 만능주의를 통한 돈이면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돈을 방금 준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우선 이 책을 고른 건 어찌 보면 우리 삶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드리자면 그 책에 성공 기억을 하루에 5개 이상씩 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부유하지 못하고 이런 자기 탓, 그러니까 속은 환경 탓,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기력감들에 대해서 익히라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요. 근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루에 5가지 혹은 10가지씩 성공할 수 있는 것, 성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오늘 했던 것 중에 성공 기억을 제가 만약에 대신 하나를 써드리자면 이런 거죠. 오전에 티처 준호 촬영을 마친 거. 맞잖아.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거 쓰면서 애가 자존감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바로 뭐라고요? 자존감. 자존감과 자신감이에요.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로 곧 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나와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자면서 이 책이 되게 많이 읽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계속 읽게 되면서 너무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책인데 또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것도 함께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준호 쌤의 아주 놀라운 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부자 돼서 만나요. 안녕.